네, 다들 휴식들 잘 취하셨죠? 네, 저도 막간 이용해서 물도 마시고 잠깐 쉬고 왔는데 계속해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 음향 문제 때문에 조금 다소 이제 잡음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몇 번 발생했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피드백 정말 감사하고, 네, 나머지 세션에서는 음향 사고가 안 나게끔 이렇게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와 마이크가 잘 작동하도록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실습, 다음 모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루 데이터 변환과 그리고 글루 스튜디오 하는 모듈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보면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아키텍처랑 동일해요. 방금 전에는 다만 데이터 변환 과정을 개발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했던 거고, 이번 모듈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역할을 글루 스튜디오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 이제 개발 엔드포인트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래도 좀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파이썬 코드도 직접 작성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노트북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드를 사용해서 뭔가 그 데이터 변환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적합한 환경이었다면 글루 스튜디오는 상대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화면 위주로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글루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바로 글루 스튜디오 콘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URL을 클릭하셔서 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다시 버킷을, 네, 이렇게 최초 화면을 이동하시면 이제 글루 스튜디오 이제 메인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있고, 이번 실습에서는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메뉴를 확정하신 다음에 잡, 잡 메뉴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잡 메뉴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창이 뿅 하고 나와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주얼 미디어 이제 블링크 캔버스 이제 빈 이제 작업을 선택을 해서 저희는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생성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한번 직접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소스랑 이제 변환 작업, 그리고 최종적인 타겟을 어디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일련의 작업들을 다 GUI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글루 스튜디오의 이제 장점 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S3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소스 메뉴를 클릭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나오지만 S3, 저희는 S3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이 화면이 좀 잘려서 제가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S3를 기본으로 선택해 주시면 데이터 소스 타입의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과 S3 로케이션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희는 이미 카탈로그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얼라이틱스 워크샵 DB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네, 다음과 같이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테이블 목록들이 있는데, 이전 모듈에서 이제 노트북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 데이터를 만들지 않은 분들은 아마 로우 데이터와 레퍼런스 데이터 두 개의 이제 테이블이 나오게 될 텐데,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글루 스튜디오 모듈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 이 테이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진행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무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이제 로우 테이블을 선택을 하게 될 건데요. 다시 화면을 줄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나리티스 워크샵 DB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테이블은 로우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끝난 이후에 이번 실습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로우 테이블과 레퍼런스 데이터 테이블을 조인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소스가 저희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는 로우 테이블을 소스로 선택했었고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 테이블을 소스로 선택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S3를 선택을 하고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어널티스 워크샵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테이블은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 선택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진행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최종 목표가 두 개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테이블에 대한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트랜스폼 이 작업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변환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글루 스튜디오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는 조인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볼 텐데요. 뭐 트랜스폼에서 조인을 직접 누르셔도 이제 이 일련의 작업이 생성이 되지만 이번 데모에서는 이제 그 로우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트랜스폼 작업을 추가를 해볼 거기 때문에 먼저 로우 테이블을 클릭하신 이후에 트랜스폼 메뉴에서 조인 기능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면 네, 이제 조인 메뉴에서 세부 설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화면을 조금 키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프리퍼티스 탭에 영어가 꼬이네요. 노드 프리퍼티스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제 뭐 이 변환 작업의 이름을 지정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 디폴트인 조인을 그대로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드 타입은 저희는 조인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조인으로 디폴트로 지정이 돼 있고 이제 이 노드들의 부모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로우 테이블을 지정하고 변환 메뉴로 이제 작업을 추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모 노드가 이제 로우 테이블에 대해서 걸려 있을 텐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잡혀 있는 거고요. 두 개를 조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이 레퍼런스 데이터 테이블도 하면 이 콤보 박스를 리스트 박스를 눌러 보시면 아래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되고요. 하나 더 뿅 눌러주시면 이제 두 개의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조인한다는 작업이 자동적으로 화면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인이 끝날 수는 없겠죠. 이제 키를 지정해 줘야 되니까요. 두 개의 테이블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매핑을 할지, 컬럼에 대해서 매핑을 할지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트랜스폼 메뉴로 돌아가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조인 컨디션에 대한 이제 메뉴가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부분도 화면이 작네요. 다시 화면을 띄워서 보면 이제 두 개의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어떤 컨디션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조인을 할 건지 지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노출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눌러보시면, 메뉴를 눌러보시면 컬럼들 리스트가 나오고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할지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트랙 아이디를 통해서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하게 될 거고요. 로우 테이블도 트랙 아이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데이터 테이블도 트랙 아이디, 이렇게 두 테이블의 컬럼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조인 컨디션이 설정이 되게 되고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 조인 타입을 또 눌러보시면 이 조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너 조인을 할지, 레프트 조인이나 라이트 조인, 아우터 조인 등 굉장히 다양한 조인 타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코드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면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조인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됐다면 워크샵 내용상으로는 네,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고 다음으로는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이제 조인 컬럼에 조인 열로 트랙 아이디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 작업에 대한 어플라이를 하는 작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 트랜스폼 작업에서 이것을 클릭하신 이후에 다시 트랜스폼을 눌러주시고 어플리 매핑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제로 이 작업에 대한 수행이 어플라이 된 작업 내용이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을 다시 키워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저희가 조인을 했잖아요. 로우 테이블과 레퍼런스 데이터 테이블을 조인했기 때문에 두 개의 테이블이 매핑된 결과를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 작업에서 이런 이제 타겟 키도 바꿀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나가야 될 이제 최종 데스티니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컬럼 명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컬럼 타입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이제 트랙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티저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서 저는 출력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트랙 아이디는 스트링으로 지정을 했고, 이제 파티션 컬럼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과 테이블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드랍이 시킬 거기 때문에 드랍 체크박스에 이 필요 없는 테이블들을 드랍 체크박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최종 테이블에서는 이 컬럼들이 빠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점 트랙 아이디란 이 컬럼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드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네, 모듈에서는 이 부분까지 완료가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스크린샷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로우 테이블과 레퍼런스 데이터 테이블 두 개 테이블을 조인을 했고 그 두 개에 대한 조인의 컨디션은 트랙 아이디를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트랙 아이디를 지정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제 어플라이 한 결과가 이제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형태로 컬럼 타입을 변환하거나 필요 없는 컬럼들을 이제 드랍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로 나올 테이블들에 대한 정의가 끝난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타겟이 남았잖아요. 이 결과 테이블을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타겟 메뉴에서 고르실 수 있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S3를 통해서 아웃풋 테이블을 저장할 거기 때문에 S3를 선택해 주시면 되지만 만약에 뭐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데이터 DW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려면 이 메뉴에서 다른 타겟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데모에서는 저는 S3를 통해서 최종 결과 테이블을 저장하고 싶기 때문에 S3를 선택했고, 이 부분이 이제 모듈에서 이 부분까지 진행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종 결과 테이블을 S3로 지정했지만 이 저장되는 파일 포맷이라든지 압축 타입, 그리고 실제로 S3 버킷의 어느 폴더에 저장될 건지 저희가 지정을 해보게 될 텐데요. 화면을 키워서 설명드리면 데이터 포맷 다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타겟으로 지정한 이 화면 UI에 클릭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열리는데요. 최종적으로 저장되게 될 S3 파일의 파일 포맷은 이제 파케이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케이 형태로 선택을 해도 되고, 필요하시다면 JSON이나 CSV, AV로와 ORC 등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파일 포맷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파케이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압축 타입도 여러 가지 이제 압축 파일들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디폴트로 스냅피 타입으로 파일을 압축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에 대한 저장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버킷에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버킷을 선택하고 데이터 안에 프로세스 데이터 폴더 안에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될 텐데요. 저장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 이전 앞선 그 모듈에서 이제 그 노트북을 통해 프로세스 데이터를 생성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폴더가 없겠죠.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일단은 데이터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마지막 저장된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저는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라는 폴더를 이전 워크샵 모듈을 통해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뒤에 alias 2를 줘서 이제 이렇게 폴더를 만들 텐데, 만약에 1번 이렇게 없는 프로세스 데이터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이 이름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2번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거고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넘어갔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S3 타겟 위치까지 지정을 하게 된 거고요. 다음으로는 글루 카탈로그 업데이트 옵션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화면이 깨지니까 키워서 설명드리면, 디폴트로는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고 옵션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는 카탈로그 업데이트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두 번째 메뉴는 이 최종 결과 파일에 대해서 S3의 저장 이후에 이 카탈로그도 또한 업데이트해서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샵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옵션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될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분석 이제 워크샵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테이블 네임은 죄송합니다. 폴더명과 동일하게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 2라는 테이블 형태로 이 모든 조인 작업과 일련의 변환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것을 테이블 이름에 지정해 주었습니다. 다시 워크샵 화면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까지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데이터 2를 그대로 해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복해서 설명드린 대로
이전 모듈을 실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를 빼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는 잡 디테일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 네임과 그리고 IM 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어느 정도 이 사양으로 이 작업을 돌릴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잡 디테일 메뉴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해당 잡의 네임은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그대로 붙여 놔주시면 되고 IM 롤의 경우에도 저희가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글루 롤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디폴트 값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원을 줄여 주셔야 되는데 네, 디폴트 값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워커수를 2로 워크샵에 있는 대로 최소 워커를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2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디폴트로 두시면 되고, 아니다. 이 부분도 바꿔줘야겠네요. 이제 글루 잡에는 이제 잡 북마크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중간에 작업이 중지되거나 혹은 이 단계별로 반복해서 실행하고 싶을 경우에 그런 작업들 간에 이제 북마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북마크 기능은 딱히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디세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또한 작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리트라이 하는 그런 반복 헬스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워크샵에는 반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지정해 주시면 되고 잡의 이제 타임아웃도 최소 단위인 10분만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 디테일에서 잡 네임과 IM 롤, 워커 수,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하신 이후에 화면 가장 상단에 보시면 이 세이브 버튼이 있어요. 이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고 또 잡 디테일에서 저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글루 잡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된 거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저장에 성공했다는 이제 언론 메시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저장된 작업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런을 클릭하시면 이제 작업이 시작됐다는 이제 얼럿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작업이 이제 실행이 종료되면 이 잡 메뉴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이 작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런 메뉴로 이동하시면 네, 작업이 현재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작업이 끝나면 이 부분이 네, 석세스 시드로 변경이 될 겁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두 개의 테이블을 소스로 지정했고 그 다음에 조인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 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S3에 지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코드 없이 다 이제 클릭 화면들에 대한 클릭으로 이 작업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 작업들이 실제로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려면 이 스크립트 메뉴를 눌러 보시면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GUI로 작업했던 작업들이 실제로 이런 코드로 파이스파크 코드로 변환돼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추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코드가 변경하면 이제 그 비주얼을 통해서 수정이 아니라 코드를 통해서 별도의 작업들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 에디트 스크립트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필요한 작업들에 대한 코드를 직접 작성하신 다음에 작업을 돌리셔도 동일하게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 작업이 아직까지는 작업이 돌고 있네요. 작업이 돌고 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S3 버킷 아래 여기에 아마 프로세스 데이터 혹은 프로세스 데이터 2 폴더가 생기고 그 아래 이제 글루스테디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저장이 되게 될 거고요. 또한 카탈로그 업데이트에 대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카탈로그가 아마 2로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도중에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 2라는 테이블이 생겼고 그 말은 이제 크롤러가 실행돼서 이 새로운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가 발견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났다면 아마 글루 스튜디오 작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났네요. 화면이 끝났고 이런 식으로 글루 스튜디오를 통해서 ETL 작업에 대해서 혹은 데이터 변환 작업에 대해서 코드가 필요 없거나 혹은 최소한의 코드로 이제 이 작업들을 정의를 해서 변환하는 것을 저희가 실습해 보았고요. 설명드린 대로 이 스크립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화면 기반으로 작성된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하시다면 적절한 코드를 수정하셔서 재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 글루 스튜디오를 활용한 데이터 변환 작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듈 3개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최종 결과가 동일하지만 글루의 각각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모듈이었고요. 아쉽게도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저희가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렀네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브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한 작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드린 대로 이 워크샵을 그대로 읽어보시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혹은 추후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데이터 블루에 대해서도 제가 별다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을 다시 해볼 텐데요. 저희가 아까 카탈로그를 생성한 이후에도 이제 아테나를 통해서 이제 쿼리를 날렸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변환한 작업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잘 변환이 됐고 저장돼 있다면 이제 아테나를 통해서 똑같이 쿼리를 날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나를 다시 활용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변환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쿼리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아테나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이동을 해주셨다면 뭐 아테나 화면이 뜨는데 아까 저희는 이미 설정을 했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테나에 대한 쿼리 처리 결과를 S3에 저장하도록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워크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저희는 앞서 설정을 이미 끝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다시 쿼리를 해볼 텐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하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화면 아래를 보시면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 테이블이 이제 카탈로그를 통해서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 폴더를 아래에 보면 이제 제가 파티션 컬럼에 대해서는 드랍도 했었고, 그 이전에 이 로우 테이블과 레퍼런스 데이터 테이블을 조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티션 테이블은 드랍을 했고, 또 이제 트랙 아이디라는 컬럼도 드랍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워크샵으로 이동해서 이 쿼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저는 방금 전에 프로세스 데이터 2라는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 실행 결과를 뿅 하고 돌리면 네, 뭔가 에러가 났네요. 아마도 네, 이게 오탈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더바였는데 실제 테이블은 그렇지 않죠. 제가 여기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언더바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났고, 대시를 넣어서 실행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게 아테나 콘솔에서 이 대시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에러가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감싸준 다음에 부분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땅따옴표로 이 테이블 명을 한번 감싸줬어요. 이 에러가 왜 났냐면 글루 콘솔 쿼리 콘솔에서는 설명드린 대로 대시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언더바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대시를 넣어서 이제 테이블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쿼리를 날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쿼리 테이블명을 이제 더블 커터를 이용해서 감싸줬고요. 그래서 쿼리를 뿅 하고 돌리니까 네, 또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대시 이렇게 대시로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대시 쿼리를 뿅 하고 날려주시면 네, 힘들게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 쿼리를 돌렸네요. 이 테이블에 있는 결과를 이제 똑같이 이제 이런 테이블 표준 SQL 쿼리로 실행한 결과이고요. 그 결과가 화면과 같이 이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결과에 대해서는 S3로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저장한다고 사전 정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S3에서도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결과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네, 로컬에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쿼리도 한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쿼리 형태는 비슷하네요. 쿼리 비슷한데 뭐 그룹 바이를 조금 다르게 해서 사용한 건데, 표준 SQL을 그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SQL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쿼리를 그대로 사용하신 다음에 쿼리를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 작업까지 저희가 어느덧 실습을 해본 거네요. 오늘 실습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저장, 그리고 크롤러를 통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S3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 모듈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옵셔널로 제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고,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참석자분들이 직접 시간을 별도로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워크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BI 툴과 유사한 형태로 AWS 내에 있는 퀵사이트라는 서비스들을 통해서 방금 전에 이 아테나에 통해서 이런 쿼리를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쭉 읽어보시고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최종적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들에 대해서, 여기 화면이 조금 안 보이는데 이제 프로세스 테이블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로 마찬가지로 이제 클릭 몇 번만으로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들고, 또한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실습의 기능적인 부분은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앞선 이제 워크샵 실습 전에도 설명해 드렸던 사용을 하신 자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제를 해주셔야 다음 달 이 AWS 사용 요금에 불필요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이제 삭제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리캡으로 오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링크를 제가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클릭해 주신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 수집에 사용했던 키네시스 전송 스트림 콘솔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부분도 클릭하신 다음에 삭제를 눌러주시고, 이 부분에서 네, 이렇게 삭제할 스트림을 입력하신 다음에 삭제해 주시면 삭제가 되고 있고, 삭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크롤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삭제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삭제를 누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크롤러도 오늘 실습에서 사용해 준 이후에 별도로 실습할 필요가 없으시다면 반드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클릭해서 이제 콘솔로 이동하시면 그 해당 메뉴에 대해서 생성한 이 환경들에 대해서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삭제해 주셔야만 다음 달에 요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막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권고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모든 그 AWS 자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제를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습에 대한 리캡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한된 시간 동안 제가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카탈로그화한 다음에 변환 및 분석까지 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많은 프로세스들을 거쳐왔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들을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했지만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찰떡같이 잘 이해하시고 워크샵을 통해서 잘 이해하셨다면, 사실 하나의 분석 워크로드를 직접 다 인프라를 세팅하고 다 한 사이클을 돌려보셨다고 하더라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고, 이제 파일로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워크샵을 실습을 했었고요. 또 글루의 카탈로그 기능을 사용해서
크롤러로 스키마를 수집해서 카탈로그에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데이터 변환을 글루의 이제 엔드포인트와 그다음에 글루 스튜디오를 통해서 변환하는 작업도 했고요. 또한 그 결과를 아테나를 통해서 SQL 쿼리를 이제 날려볼 수 있는, 실행해 볼 수 있는 이제 실습까지 마무리 졌기 때문에 사실 크게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분석 이제 워크로드의 이제 큰 사이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워크샵만 충분히 소화를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어느 정도 혹은 이제 한 사이클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이제 기능들을,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췄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아마존 아테나와 글루로 시작하는 쉬운 분석 서비스에 대한 이론 세션 및 실습 세션이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AWS 크레딧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웨비나 종료를 누르시면 이제 설문조사 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만 그런 크레딧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며, 오늘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